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기 투하! 정송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송 TV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자료 수집하고요. 네. 또 신협의 또 일도 좀 보고 또 성당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고 네, 바쁘시네요. 또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주로 어떤 봉사활동 하세요? 노인정의 이발봉사 아, 이발봉사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7개월 됐어요. 7개월이요? 아, 그러면 나름 이 머리 이게 이발하는 기술은 네, 뛰어나시겠어요? 자격증을 취득했죠. 진짜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사님이 스스로 머리를 자르시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역시 남한테 맡겨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자격증이 있어도 제 머리는 못 깎는 거군요. 네, 요즘 아. 봉사도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봉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경로당 이발 봉사 하시는 거 늘 바쁘시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제 머리도 한번 깎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머리는 못합니다. 못해. 왜요? 저 머리가 짧아가지고 거의 네. 남성 머리처럼 자를 수 있지 않나요? 예, 다른가요? 그건 가능하지만 네. 또 스타일을 제가 만들지를 못하죠. 아, 네. 저희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위해서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정송 TV 첫 번째 브로그 생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또 금리 변동 사항이 있겠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3월 7일까지 조사한 시중은행 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한 달 사이에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을 보면 기업은행 3.65, 농협 3.5, 우리은행, 제1은행은 4%입니다. 하나은행 3.8, 신한은행 3.7, 국민은행 3.75%입니다. 다음은 구로지역의 A신협 1년 정기예금 금리는 4.5%, B신협은 4.4%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 A금고는 4.6, B금고는 4.5%입니다. 네, 신협 배당금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2월이 되면은 주로 신협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구로신협은 지난 2월 10일자로 조합원 총회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에 대해 배당금으로 5%를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든솔신협은 2월 11일 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금으로 5.0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신협들은 주로 2월 달에 총회를 하고 배당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배당금은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소식만 들어도 매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인가요? 예, 시중은행 5대 은행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지난해 대출이자 장사로 50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무려 18조 원인데요. 이들은 은행 직원들 기본급을 3% 올리고 성과금으로 280%에서 400%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로 죽을 지경인데 은행들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서민들은 봉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2월 달에 발표한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더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이야기에 기분이 갑자기 급 다운되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뭐 최근에 그 서민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네. 개정한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금자 보호법은 국민들이 은행과 신협 등에 예금한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행 아신 바와 같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보장 금액이 적다. 이걸 지적하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보장 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 2월 20일자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이 문제가 됐을 때, 소위 은행이 부도가 됐을 때 예금한 돈 중에서 1억 원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빨리 통과되어서 조금 더 서민들이 예금을 넣을 때 조금 안전하게 안심하고 넣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 하락도 매일 뉴스를 좀 장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아파트 가격이 평균 22%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세종시와 인천 송도 지역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5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경기도 동탄역 주변은 40%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여파와 불경기로 인해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거래는 절벽이라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5천 가구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결혼할 청년층도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수요와 공급,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무작정 아파트를 건설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연말까지 미분양이 지속된다면 부도나는 건설업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꼭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그 빌라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무려 2,700채를 소유한 건축왕이 탄생됐습니다. 건축왕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약 50명과 짜고 세입자 327명에게 1억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난달 17일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매달 금리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울한 소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서민 경제와 생활이 활짝 피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향기롭게 가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대출 전문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가 카페 사장님을 위한 창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올해 1월 기준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서울에서 카페 매출 상승률이 가장 컸던 곳이 바로 구로라고 합니다. 34.7% 상승했습니다. 은평, 강북, 성북, 관악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로가 왜 매출이 늘었을까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핀다가 그 분석까지는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구로 주민들이 할 얘기가 많아서 모이는 일이 많거나 구로에도 감성 돋는 힙한 카페들이 많아지면서 외부에서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는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강남구가 372억 원으로 탑이었고요. 마포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네요. 구로구청 비서실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부 고발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구로구청 노동조합 자유 게시판에 등장한 익명의 제보글이 있었는데요. 초과근무로 수기를 작성하고 인정받아 수당을 챙기는 부서가 있다니 믿을 수 없다. 그것도 최대치를 받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해당 부서 전 현직 직원들을 전수조사하고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직원 출퇴근 초과근무 인정 방식으로 지문 인식을 도입한 지가 벌써 수년째인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구청장 등 높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지문 인식을 할 수 없는 부서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특성이 있는 직원이나 부서가 아닌 내근직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판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구청은 내근 위주 지문 인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행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기강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척 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조잔디 설치 사업은 서울시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약 12억 원을 들여서 고척 근린공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조명탑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관리와 교체 등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며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운동 동호회만 좋고 흙을 밟으며 운동하고 쉴 수 있었던 주민 공간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도 사전 설명회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는 것도 불만을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하는가 하면 특정 운동 동호인들은 구청장의 바란다에 찬성한다는 글을 집단적으로 올리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구청은 빠른 시일 안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쪼록 진짜 합리적인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촘촘히 살펴나가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여 봅니다. 다음은 의회 소식입니다.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임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등록이 구로인 주민들은요, 자전거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3월 공개 입찰을 통해 4월 중하순경에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기대기보다는 안전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구로구 정책과 사업의 탄소 중립 지향이 더 크게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노경숙 구의원의 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 이상 주민들에게는 긴급 돌봄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었지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 이상, 120% 이하 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로써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소유주택이 없어서 이사를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이사비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구로구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차 정성TV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회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